빛과 에너지에 대한 갈망은 우리 인류가 오랜 시간 추구해온 목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 전기박물관 학예사 이상일입니다. 저는 생활사 복원을 전공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특히 과거부터 이어지는 조명도구의 역사와 여기에 사용된 연료의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왔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국전력 전기박물관에서 학예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전기와 에너지 역사 자료에 대한 수집과 관리, 그리고 연구와 전시를 통한 사회 확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전력에 학예사가 있고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처음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대다수의 분들께서 과거 역사의 중요성은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어쩌면 첨단 기술의 최일선인 우리 한국전력과 전통적인 빛과 조명의 역사는 조금은 거리가 멀어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과연 과거 조명과 연료의 역사가 지금 우리와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성은 특히 우리 한국전력의 미션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전력 수급의 안정으로 국민 경제 발전의 이바지라는 미션 아래에서 고품질의 전력, 안정적인 공급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력인으로서 추구하고자 하는 이 목표들은 현대에 들어와 새롭게 설정된 개념은 아닙니다. 고품질의 빛을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갈망은 이미 우리 인류가 오랜 시간과 노력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로 인류가 지속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지향점이며 지금도 이 연장선 위에 우리는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이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스위치만 켜면 양질의 전기가 24시간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기에 이미 달성된 목표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전력인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에 이를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류가 빛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한 수많은 시간과 방법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인류가 행해온 고품질의 빛을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조명에 대해서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벼락이나 화재로 인해 발생한 불을 습득하면서 인류는 음식을 불에 익혀 먹을 수 있었으며 불을 통해 추위를 극복하였으며 어둠 또한 밝힐 수 있었습니다. 이 불을 사용했던 모습은 현대의 용어로 말하자면 횃불, 모닥불이었을 것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무를 태우는 방법은 장시간 사용하기에는 품질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무를 태울 때에는 그을음과 타로와 같은 미립자 물질의 발생, 나무가 저장한 이산화탄소의 배출, 그리고 불완전 연소에 따른 연기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캠핑장에서 모닥불을 피울 때 그 연기를 쐬면 눈이 따가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바위 그늘이나 동굴에서 생활했던 구석기 인류는 모닥불을 입구에 설치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기가 생활공간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으며 사나운 동물이 침입하는 것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조명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의 필요성은 증대되어 갑니다. 이에 인류가 새로운 조명 연료로 주목한 것은 동물의 기름입니다. 이 노력은 상당히 이른 시기인 후기 구석기 시대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빛을 밝히기 위한 인류의 욕구는 상당히 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집을 세우고 새로운 재료의 도구를 만들고 사회와 법률이 등장하기 한참 전부터 인류는 먼저 빛을 밝혔던 것입니다. 또한 인류는 단순히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불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 인류는 빛을 통해 동굴 속 벽화와 같은 예술을 이미 후기 구석기 시대에 탄생했습니다. 또한 많은 종교에서 불을 켜서 올림을 통해 의식을 거행하고 신앙을 표출하는 것처럼 인류에게 빛은 정신과 사고에서부터 가장 기반이 되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 빛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한국 조명 역사에 있어 이는 고대부터 근대까지 끊임없이 지속된 과제입니다.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면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국가인 백제의 사찰에서 사용된 기름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백제는 고구려, 신라와 같은 다른 삼국보다도 불교에 대한 믿음이 강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찾아갈 수 있는 사찰은 대부분 통일신라 시대 이후에 만들어진 곳이지만 한국 불교의 뿌리는 백제를 포함한 삼국시대부터 시작됩니다. 중국 역사서에도 사탑시입니다. 즉 백제에는 사찰과 탑이 매우 많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전라북도 익산의 미륵사제와 같은 거대한 사찰을 건설한 것으로 잘 알려진 일제시대 말의 무왕시기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지금 백제에서는 많은 사찰 유적이 확인되어 있고 이곳에서는 불교 의례에 사용되었던 많은 수의 등잔도 함께 출토되고 있습니다.
많은 불빛을 부처에게 올리며 소방을 기원했던 삼국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국시대에는 등잔에 사용할 연료의 안정적인 수급은 너무나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당시 사회신념인 불교 가치관마저 지키기 어려웠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불교적 관념은 사회에서도 깊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이는데 무왕은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살생을 금지하는 명을 내릴 정도입니다. 실제로 당시 무덤에서 확인된 사람의 뼈를 분석한 결과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한 것으로 확인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사찰에서 출토된 등잔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많은 수의 등잔에 사슴기름을 중심으로 한 동물의 지방이 연료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국시대에 이미 들기름, 참기름과 같은 식물에서 추출한 기름이 불을 피우기 위한 연료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나 아직 많은 수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에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사찰에 사용하는 많은 수의 등잔에 동물을 사냥해서 얻은 기름을 연료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위 사례는 안정적인 연료의 공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사회를 구성하는 사상마저 지키기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경복궁과 같은 궁궐, 그리고 아름다운 한복 등 지금의 화려한 한국 문화의 많은 부분에서 기반이 되고 있는 조선시대에서는 안정적으로 에너지원을 공급할 수 있었을까요? 아쉽게도 조선시대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안정적인 연료의 공급은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당시 가장 고품질의 조명원은 밀랍으로 만든 초인데 이를 구하기 어려워 조선 태종은 민가에서는 초의 사용을 금지하고 소나무 관솔불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밀랍으로 만든 고급의 초 대신에 소기름이나 돼지기름으로 만든 초를 대체품으로도 사용했으나 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조선시대 많은 사람들은 결혼과 장례 등 관운 상제 시에만 관청에서 밀랍으로 만든 초를 배급받아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우리 전력인들이 현재 임하고 있는 고품질의 빛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노력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오랜 시간 이어진 노력의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얻은 것도 많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대부터 지속된 빛의 안정적 공급이란 노력은 우리 민족이 새로운 에너지원을 받아들이는 개방성의 근원입니다. 1887년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왕실의 발전소를 건설하고 전등을 밝힐 것도 이 노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전력도 일찍이 이 노력의 역사에 주목했기에 전기 역사의 보전, 그리고 빛과 에너지 역사의 확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898년 한성 전기회사가 설립된 이후 1929년 미국에서 실시된 에디슨 전등 발명 50주년을 기념한 빛이 황금 기념일에 경성 전기회사가 참여하였고 제너럴 일렉트릭으로부터 고대 이집트, 그리스, 로마의 조형도구 모형을 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1930년부터 지금의 홍보처 기능을 하는 감리과에서는 조선 조명 역사의 발자취를 수집 정리하는 것을 의무로 삼고 경전등화 사료식을 발족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전통 조명도구 및 궁중의 전등기구, 그리고 고서 등 3,000여 점을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료 수집의 노력은 1968년 한국의 고등기라는 연구서의 발간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홍보처 역할에 공보실이 편찬하고 최순우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이 감수하였는데 최초이자 지금까지도 한국에서 발간된 유일한 조명도구 역사서로 남아 있습니다. 1987년에는 조선시대 고증의 1887년 최초의 전기등 점등 100주년을 기념하고자 시등도의 제작, 한국전력 100년사 및 한국전기 100년 화보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또한 한국전기 역사 연구에 있어서 지금도 가장 소중한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2001년에는 전기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전기를 주제로 한 국내 유일의 전문 박물관인 전기박물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이후 2006년 한국전력이 전력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에게 수여되는 전력산업의 노벨상인 에디슨 대상을 97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수상을 했을 계기로 에디슨 전기 생활전 특별전을 개최하는 등 전기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박물관은 2023년 2월 연결을 주제로 재개관을 한 상태입니다. 사람, 생각, 시간, 그리고 공간으로 연결된 대한민국의 전력사 이야기를 6개의 전시 공간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1887년 경복궁에 처음으로 전기불이 켜진 이후 국민들과 함께하며 사회의 중추적인 기업으로 국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이 속에는 정말 오랜 시간 지속된 빛과 에너지에 대한 우리 인류의 역사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께서 빛과 에너지 역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기대하며 이와 함께 미래로 뻗어가는 에너지 소중함 또한 전달되길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인류가 어떻게 빛을 사용하게 되었는지, 최초 조명의 시작 과정과 동서양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전력 전기박물관 학예사 이상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